우리 스텝 3에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한번 불러봅시다. 160번, 62번, 몇 번? 70번? 더 없으면 봅시다. 60번부터 볼까? 변수를 좀 잘 잡으면서, 그러니까 변수를 잘 잡고 내가 지금 만드는 식이 무슨 식인가를 좀 잘 잡으면서 가야 될 거거든. 우선 봅시다. 이 문제가 핵심이 지금 실수 T에서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중 1사분면과 3사분면만을 지나는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 요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 그래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고 FA를 2분의 1이라고 놓겠대.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좀 선호한다고 했잖아. 네, 이렇게 쓸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Y는 얘도 선생님 이렇게 쓰자. X제곱 플러스 3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쓸게. 더하기 T 이렇게 놓는 거야. 여기 위에 점. 다시 위의 점 x는 원래 보통 t를 쓰는데 t를 쓰고 있으니까 k라고 할게. 그럼 요 위의 점 k, k 제곱 플러스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t가 되겠지? 여기에서 접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가 x 증가량 k분의 y 증가량 k제곱 플러스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t. 요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미분할게. 미분하면 자 2분의 1에 요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3에 선생님 이렇게 쓸게. 2분의 1제곱 분의 2x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저건 미분해서 날아갈 거고. 그럼 지금 얘랑 2분의 1에 x가 아니라 k 집어넣어야지. k제곱 플러스 3에 2분의 1제곱 분의 2k. 요게 같으면 돼. 이게 얼마로 우선 요게 같으면 되지.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곡선 밖의 점 0,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ft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 지금 t에 대한 식, 요 k들은 지금 다 상수인 거야. 뭔지 모르는 상수인 거죠 아직. 이걸 구해야 돼. 그래서 뭘 줬냐면 fa는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에 대해서 f'a를 구해달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fa가 ft에 t 대신에 a 집어넣은 거잖아. 선생님이 일부러 한 번만 다시 쓸게. fa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가 t 대신에 a를 집어넣은 거야. k분의 k제곱 플러스 3에 그냥 루트라고 쓸게. 여기는 루트 플러스 a가 되겠지. 얘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도 똑같아. 2배의 루트에 k제곱 플러스 3분의 2k니까 이건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지워지는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야 k 상수가 여기서 구해지네. 여기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 하고 그냥 제곱해도 되고 k에다가 지금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맞니?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네. k가 1이네. 1이야. 다시 k가 1이야. 1 집어넣으면 4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ft가 t 플러스 2네. ft가 t 플러스 2야. 그럼 f'a는 그냥 무조건 1이네. a 구할 필요도 없지. 미분하면 1이니까. 그래서 우리 식만 좀 잘 잡아놓으면, 변수 잘 잡아놓으면 되겠다. 혹시 질문 더 할 거 있으면 얘기합시다. 더 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162번은 하지 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162번은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게 과하거든.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정확하게 복습하고 가야 돼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랑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그래프 할 때 한 번 더 볼게. 170번 봅시다. 빨리 더 있으면 얘기하고.
이거 뭐야? 음, 170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이런 느낌 잡았으면 좋겠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라고 준 거는 이제 왜 줬을 거냐면 나중에 이제 답이 선택지가 여러 개가 나오면 하나를 골라라라는 양수가 되는 걸 골라라는 선택지를 줬을 거고 지금 함수 fx 세제곱 더하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게 성립한다. f'원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그냥 좀 통일시켜서 가볼게. 조금만 지저분하면 합성함수로 갔으면 좋겠어. 조금만 지저분하면 합성함수로 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요거랑 합성하건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봐봐. f에 x 세제곱 더하기 fx 도트 g x가 됐건 g 도트 f의 x 세제곱 더하기 fx 어쨌든 두 개를 합성하면 x가 나와. 뭘 써도 상관없어. 진짜 뭘 써도 상관없어. 너네가 볼 때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 게 이렇게 합성하는 거거든. 나 이걸로 할게. 이걸로 풀어볼게. 지금 이렇게 합성해서 x가 나온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f gx 뭐 혹은 f 도트 gx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에 x 대신 gx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에 x 대신 gx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gx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f 안에 진짜 해계망측한 애가 오겠지. g 세제곱 그냥 이렇게만 쓸게. 더하기 f 안에 g가 오겠지. 이게 x라고. 이게 성립해. 근데 나 지금 f'1 구해달라 했으니까 야매 미분할게. 야매 미분해. 미분하는 거야. 이거 미분해.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지. f' 안에 그대로 오지. gx 오지. 이렇게 올 거야. 세제곱. 이렇게 올 거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되지. g 세제곱을 미분하면 돼. 그러면 3g 제곱의 g' 이렇게 오겠다.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미분할게. 미분해. f' g 이렇게 오겠지?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g'. 이게 1 이렇게 나오겠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f1이 2분의 1이고 지금 f1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까? 요 정도는 봐야 되려나? 헷갈리면 이렇게 봐봐. 지금 내가 얘를 hx라고 놔볼게. 그러니까 놔볼게. 나중에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바로바로 하는 거야. 그럼 h의 역함수가 g야. g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지금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h1이 되지. x에다 1 집어넣은 거잖아. x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럼 h1이 뭐랑 똑같냐면 1 집어넣으면 2배의 f1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냐면 1이네. 그치? f1이 1이야. 그러면 역함수 g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성립하면 되니까 g1이 1인 거네. 요것만 딱 찾으면 되겠지. 요것만 찾아놔. 그럼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g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는 거밖에 없거든? x에다 1 집어넣을게. x에다 1 집어넣어. 자, f' g1이 1이라며. 세제곱해도 1이지. 1 이렇게 되겠다. g1이 1이야. 1이니까 얘 그냥 1이지. 그럼 3g' 이렇게 되겠다. g1 1이래. f' 1 g' 1 이게 1인 거지. 그럼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냐면 f'1이 g'1 빼기 4분의 3이랑 똑같아. 그럼 내가 여기 지금 f'1으로 묶어가지고 f'1 대신에 집어넣는 순간 g'1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는 거 맞니? 그럼 g'1이 뭐 두 개 나오겠지. g'1이 두 개 나올 건데 그 중에 뭐가 되는? f'1이 양수가 되는 거 건져내면 되겠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계산만 좀 생략할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사실 얘가 좀 더 편하긴 했을 거야. 얘가 좀 더 편하긴 했을 건데 선생님 일부러 지금 지저분한 걸 골라서 한 거거든.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합성함수로 풀면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오늘 그러면 지금 와야 될 친구들이 다 왔거든? 민채가 오른다고 했고, 팀이 왔고, 연어도 왔고. 오늘 모의고사를 봤으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오늘 미적분 시간이니까. 나 오늘 미적분 봤다. 미적분 봤다. 다 맞았다. 한 개. 미적분만. 한 개, 두 개, 세 개 틀렸다. 세 개도 없어? 세 개. 두 개. 나 두 개 틀렸다. 없어?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맞추는 편이야. 뭘 잘 맞추냐면 등급 컷을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 근데 내가 공통은 아직 못 봤어. 확통도 못 봤고 미적분만 아까 5시 40분쯤에 제가 뽑아가지고 좀 풀어봤는데 세 개 정도까지는, 세 개 틀리는 것 정도까지는 우선 됐어야 되지 않나. 그냥 기본 계산 문제들 사실 손을 안 대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좀 나왔어서 그리고 30번 문제는 좀 노가다 문제였고 29번은 도형치고 쉬웠고 28번도 어렵진 않았어. 근데 28번은 수투가 완벽하지 않으면 손 못 댔을 것 같아. 수투가 완벽하지 않으면 28번만 좀 한 번만 언급을 해보면 되게 오랜만에 나온 내용이야. 사실 수투에서는 종종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되게 오랜만에 미적분에서 건드리는 내용이 나왔거든. 하나만 물어볼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봐봐. 우리가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해볼까? 너무 오버하지 않을게.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여기 x는 a를 기준으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 점을 여기는 세제발 해볼까? 여기는 없다고 쳐볼게. 이렇게 쳐볼게. 그 내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부터 요 직선과 교점의 개수를 좀 세고 싶어. 잘 봐. 이거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야. 내가 만약에 기울기를 이렇게 걷어.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나오지. 두 개가 나와? 언제까지 두 개야?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까지 두 개 나올 수 있어? 이거 지금 고민 없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 수투 복습 안 해? 이거 모르면 무조건 28번 못 푸는 거야. 이것만 알면 28번은 바로 풀리는 거고. 기준 뭐지?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맞아? 저 점에서 요 곡선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접하는 거지. 맞아? 접하면 교점 몇 개? 한 개? 여기서만 하나? 이 접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교점이 몇 개가 된다고? 두 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28번 문제는 fx가 5보다 클 때, 정확히 하면 절대값 5보다 클 때, 5보다 작을 때,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요거 나누는 순간 fx 그래프 hx 그래프 그리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됐을 거라고 봐. 요건 했어야 돼. 이건 했어야 되고 이 5가 기준이 될 때도 내가 기억하기로 이게 지금 수투 영역이라서 지금 내가 건들 부분은 아니긴 한데 내가 알기로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2분의 1 x 세제곱 x 제곱 맞나? 이 뭐였었지? 보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구나. 이렇게 나잖아, 그치? 이 5가 되게 눈에 보이게끔 잘 줬다고 생각해. 이거 두 개 지금 2분의 1 x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5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거잖아. 원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최고차계수가 2분의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가 2가 돼서 여기 값이 나올 텐데 여기가 플러스 5니까 여기가 플러스 5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5가 기준이 되게 문제를 잘 잡아준 거잖아. 기준이 되게 잘 잡아준 거고 비율 관계에서 여기가 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가 3이고 너무 이쁘게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아. 마이너스 1 때가 절묘하게 마이너스 5 준 거지. 그치?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여기가 아니지. 여기 맞지? 0 3 딱 3개 기준이었네. 요거 3개 기준이었어.
그래서 비율관계를 내가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좀 보게끔 문제를 원래 웬만하면 비율관계 못 쓰게 해주는데 몰라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비율관계 너무 아름답게 줬고 오가 계속 눈에 띄게끔 줬고 요게 핵심이었거든. 내가 아마 산모 문제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한번 학교별로 찢어서 할 때 보지 않을까 싶어. 이게 산모 문제를 분명히 넣는 학교가 있을 거거든. 내가 알기로 제일고는 넣는다고 했던 것 같고 제일고 넣겠대. 산모 넣겠대. 솔터고 모르겠네. 솔터고는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학교별로 얘기가 좀 있으실 테니까 그때 선생님 한번 볼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오늘 모의고사 봐서 힘들 텐데 오늘 어려운 하루가 될 거거든. 굉장히 터프한 하루가 될 거야. 그래서 잘해봅시다. 잘해볼 건데 선생님 양 좀 줄일게. 양을 어제도 많이 안 했어. 어제도 내 모의고사 봐서 내가 스텝 4를 한 10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8개인가 7개를 줄여서 봤거든. 줄여서 봐서 오늘 좀 편하게 보고 클리닉도 스텝 4를 안 할 거야. 클리닉도 스텝 4 안 하고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좀 복습할 만한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한 번쯤 딱 훑어보기 좋은 문제로 클리닉을 할 거고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 이제 오늘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너네가 느끼는 게 있을 거라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봐봐. 선생님이 이제 우리 기출리버스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 기출리버스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였는데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많이 풀어봐. 한 번 풀어보고 2번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흉내 내봐. 계속 많이 봐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풀어줄 문제들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2번 3번 풀어보고 다시 흉내 내보고 해보고 있냐는 거야. 해보고 있어. 해보고 있어. 내가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 한 번만 얘기해줄게. 너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봤어. 내가 한 번 정도는 해보겠어. 한 번 정도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겠어. 근데 내가 한 번 풀어보니까 풀이 외워졌거든. 그럼 내가 이걸 2번 푸는 게 의미가 있나? 나는 지금 2번째 풀면 풀이를 암기해서 푸는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할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새로운 걸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니 혹시?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2번, 3번 보라고 얘기 안 하겠지. 얘기 안 하겠지. 이거 지금 몇 번씩 봐야 돼. 몇 번씩 봐야 된다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레벨 3 문제들 수열의 극한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봐. 풀릴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풀리면 너무 좋겠지. 안 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자, 내가 외웠다고 쳐봐. 암기했다고 쳐봐. 우리가 생각한 그 암기력 얼마나 갈 것 같아? 얼마나 갈 것 같니? 생각보다 많이 안 가. 나도 내 머리를 믿지 않아. 나도 내 머리를 믿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적어놔. 모든 걸 다 적어놓고 나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녹음기 설치해서 운전하다가 이럴 때 뭐 생각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까먹어. 무조건 까먹는다. 그럼 바로 녹음기 틀어가지고 녹음해놔. 그리고 계속 틀어봐. 이게 되게 습관화가 돼 있어. 난 내 머리를 절대 믿지 않아. 우리가 한 번 봤어. 한 번 봤어. 난 이거 풀이를 알아. 알아? 진짜 아는 거야? 아니지. 남이 본 거 그냥 본 거잖아. 본 거야. 그럼 내가 2번째 풀 때 만약에 2번째 풀어.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더라? 자꾸 떠올리게 돼. 암기하듯이 기억하게 돼. 그럼 어쨌든 못 외웠다는 거잖아. 못 외웠다는 거야? 그럼 그게 외울 때까지 돼야지. 내가 만약에 2번 풀었어. 혹은 3번 풀어서 외웠어. 너네 이제 대부분 시험 대비하게 할 때 하게 될 행동이 이제 특히 장기고 어려운 문제 많이 보니까 변형 문제 많이 막 반복적으로 풀잖아. 너네 조금만 격한 표현을 쓸게. 건방을 떠는 애들이 생긴다고. 나 이거 풀이 알아. 문제 딱 보고 나 이거 외웠어. 그러니까 안 풀어도 돼. 하고 넘어간다고. 나는 여기서 한번 더 해야 된다는 주의야. 내가 풀이를 정말 완벽하게 외웠어. 그럼 너네가 그걸 다시 풀 때 뭘 해야 돼? 내가 풀이를 정말 3번, 4번 해가지고 외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풀 때 기본적으로 뭘 하게 돼? 풀이에서 막힘이 없잖아. 다 외웠으니까 막힘이 없으면 뭘 떠올려야 돼? 선생님 왜 이렇게 하지?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난 여기까지 가길 바라는 거야. 이 경지에 가길 바라는 거라고. 너네한테 몇 번씩 반복하라라는 건 풀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풀이가 쭉 써질 때 왜 하필 이걸 썼을까? 왜 하필 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을까? 왜 하필 여기서 이식을 썼을까? 왜 하필 이 표현을 썼을까가
잡혀야 된다고. 그럴 거면 너네가 풀이에 망설임이 없어야 돼. 풀에 망설임이 없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모르겠어.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게 다른 과목부터 할 게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기출 레벨 3를 스텝 3를 풀었어. 그럼 변형편을 집에 가서 마저 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건 스텝 3를 몇 번씩 봤어야지. 몇 번씩 봤어. 혹은 내가 스텝 3 변형편을 풀다가 막히면 스텝 3를 다시 봐서 다시 그걸 해봤어야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다시 해보고 있니? 다시 하고 있니? 계속 물어봤던 거지. 이게 잡혀야 돼. 반복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고 이거 시험 문제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우리 기출 리버스 하는 이유 뭐 때문이다? 모의고사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계산이 다 된다는 가정하에 보통 모의고사 문제들은 이런 형태를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너희가 외워야 돼. 기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해. 기출문제 왜 풀겠어? 기출문제 진짜 왜 풀겠어?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야. 다 비슷비슷한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산모 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오늘은 하고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계속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스텝 4에 106쪽을 가서 205번을 지금 한번 잠깐 고민해 봅시다. 205번. 오늘 아마 내가 볼 때 정말 길어야 8시 반이면 수업 다 끝나거든. 8시 반부터 클리닉 저거 문제 풀릴 거라서 빨리 하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모의고사 봐서 쉽지 않을 텐데 조금만 힘내서 205번 좀 지금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간 잠깐 줄게. 많이는 주기 힘들 것 같고. 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느껴야 되는 게 내가 저번 시간에 미분법 복습할 때 이 매개변수 표현이나 음함수미분법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뭔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종속관계의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선생님이 정석적으로도 풀어 볼 거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를 깊게 해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편하게 풀 수 있는지까지 가봅시다. 알겠지? 잘 봐봐. 지금 문제를 보면 AB의 길이가 루트 3이야. 여기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인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때 문제에서 호 A에 여기 A에서 각 세타가 되도록
쭉 선을 그어서 원이랑 만나는 점을 P라고 잡겠대. 그리고 삼각형 ABP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하고 20 곱하기 F 프라임 6분의 파이를 구해달래. 지금 극한 구하라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F 세타,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미분해서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어 달라는 거지. 요거 해달라는 거야 지금. 요거 해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F 세타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세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고. 요 길이만 구하면 돼. 그럼 내가 요 길이를 그냥 A라고 한 번만 써볼게. A라고 한 번 써봅시다. 그럼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냥 정석적으로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볼까? 자, 요걸 할 거야. 자, 근데 A랑 세타는 무슨 관계? 종속 관계인 거 맞니? A가 세타가 변하면 A도 변하는 거지. 이게 지금 상수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야. 그럼 내가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쳐봅시다. 봐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쳐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2분의 루트 3이라고 쓸게. 2분의 루트 3에 A를 미분할 거야. 그럼 A 미분하면 1이지. 근데 나 이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이거 사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는 A 프라임 요거 써주면 되겠지. A 프라임 그리고 이렇게 써볼게. A 프라임 근데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의 미분계수가 필요한 거야.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 A 곱하기 그냥 이렇게만 써보자. A 프라임 그 다음에 사인 A 2분의 루트 3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요걸 구하고 싶은 거지. 이러고 나서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고 싶고 여기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고 싶고 그럼 A도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값이 있을 거고 A 프라임도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값이 있을 거야. 맞니? 그럼 지금 봐봐. 6분의 파이를 세타가 6분의 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타가 6분의 파이야. 그럼 30도지. 그럼 루트 3 30도니까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5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가 지금 1인데잖아. 1일 때. 이게 정확하게 6분의 파이일 때인 거 맞니? 이게 지금 정확하게 6분의 파이일 때지. 한 번만 생각해봐. 6분의 파이일 때 A의 변화율 얼마일까? 지금 A가 뭐냐면 요 길이거든? 요 길이가 A야. 나 뭐 보고 싶다고? 변화율 보고 싶다고.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 변화율 얼마일까? 0인 거 맞아? 이거 지금 이해돼? 0인 거 이해되니?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보이면 고1 수학을 완벽하게 잘한 거야. 잘 생각해봐. 나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 이걸 쓰고 뭐야? 이거 0이네? 지우고 그냥 답 바로 나왔어. 6분의 파이일 때 A 얼마야? 6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1이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 2지. 반지름 1이라며. 그래서 이게 3이네. 그리고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9가 답 이렇게 나왔다고. 왜 A 프라임인 0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 밖에 점이 있어. 원 밖에 점에서 선을 이렇게 긋은 거야. 선을 이렇게 그어서 원 위에 한 점이랑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걸 찾고 싶어. 언제지? 중심 지날 때인 거 맞니? 기억나? 고등학교 1할 때 많이 풀었던 문제지. 원의 중심이랑 원 밖의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어. 그래서 여기가 최대지. 잘 봐. 원 밖의 점에서 연결해서 원하고 만나는 점 P.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이 길이는 언제 최대값을 갖는다고? 중심을 지날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다시 이게 최대지. 최대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극대인 거 맞니? 극대에서 미분계수 얼마? 0. 그러니까 0이라고. 얘 0이지. 그러니까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된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베스트가 되는 거고 요런 거는 그냥 계속 보자고. 이런 사안들을 보자고. 정석적으로 해봅시다. 정석적으로 해봅시다. 관계를 봐야 돼. 관계를 봐야 돼. 자, 봐봐. 내가 어쨌든 요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빨리 중심은 찍었어야지. 중심을 찍으면 당연히 요 선이 그어보고 싶었어야겠지. 이게 반지름의 길이 1이라는 게 잡혔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이렇게 연결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요 길이가 A야. 그치? 요 길이는 어떻게 되지? 요 길이는 어떻게 돼? 2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라며. 여기가 2네. 요렇게. 그럼 A 뭐 가지고? 얘네 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서 표현해야지. 코사인 법칙 만능이야. 너네 코사인 법칙 이제 만능이라고. 나한테 필요한 거 뭐밖에 없어? 요 각밖에 없어. 이게 마침 뭐다? 여기가 6분의 파인 거지. 항상 특수각 1대 2대 루트 3 나오면 특수각 볼 수 있어야 돼.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의 크기 얼마?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쓸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배의 2 곱하기 A 4A분의 A제곱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더하기 3이라고 쓸게. 이게 성립하겠다. 이게 A랑 세타의 관계식이지. 그치? 그러면 나 다시 여기 F 세타에 선생님 여기다 한 번만 다시 쓸게. 이거 좀 중요해서 F 세타가 2분의 루트 3 A 사인 세타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 프라임 세타야. 그럼 F 프라임 세타는 2분의 루트 3 A 프라임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이러고 나서 세타에다가 내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야.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눈에 보이는 세타에다가 당연히 6분의 파이 집어넣을 건데 A랑 세타랑 무슨 관계? 종속 관계라고. 세타가 변할 때 A 값이 변하니까 세타의 값이 정해지면 A의 값 또 A의 미분계수 값도 정해진다고. 얘도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 프라임이 필요한 거고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 값이 필요한 거지. 내가 계속 저번 시간에 강조한 게 이거라고. A를 세타로 이걸 정리해가지고 근해 공식 써가지고 세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기서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어봐.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치? 그럼 4A분의 A제곱 더하기 3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혹은 뭐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는 1이야. 이 관계가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 프라임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양변 미분하겠다고.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겠다고. 이렇게 쓸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게. D 세타. 그럼 얘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안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그냥 쓰면 되겠다.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지. 얘는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근데 세타에 대해서 미분 못하니까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음함수 미분하는 거지. 그럼 분모의 제곱 16A 제곱 분의 자 분자 미분하면 2A. 선생님 이거 천천히 해볼게. 4A 빼기 A제곱 플러스 3에다가 4 곱한 거야.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라고? A 프라임을 곱할 거야. 이게 지금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변 미분한 관계식인 거지. 다시 내가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세타에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 되지.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빨리. 얼마 돼야 돼? 6분의 파이일 때 A 얼마? 1이잖아. 1 집어넣어야지. 6분의 파이일 때 A 값을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종속 관계라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6이고 1 집어넣으면 8에서 16 빼니까 마이너스 8 나오나? 곱하기 A 프라임. 이게 0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타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A 프라임. 근데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이게 0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지. 그래서 없어져. 이렇게. 내가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A가 얼마 왔다? 1 나왔다.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4분의 3 맞나? A가 1이 맞지? 1 맞지? 4분의 2분의 루트 3. 4분의 3이구나?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4분의 3. 그래서 15가 답이 뭐야? 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한 거야? 4분의 9가 나. 3을 안 썼구나.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나 뭐 안 쓴 거야? 2분의 1? 계산을 못해. 2분의 루트 3? 아, A가 6분의 8이 3이지? 1이 아니라? 미안하다. 이거 3이지? 에헤이. 3 나오는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1이 아니라 3 나와야 되는구나. 3 나와야 되네. 여기가 3이네. 계산을 잘못했구만. A가 3이지? 6일인데. 응. 2일이니까 3이지? 응. 4분의 9가 나오겠다. 응.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꼭 익혀야 되는 방법이야. 어떤 관계를 볼 때 꼭 고지고대로 막 고지식하게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 가지고 바로 식을 볼 거다. 그래서 요거에 좀 문제를 끝판왕급으로 지저분하게 만든 게 200번이거든. 그래서 200번 선생님이랑 지금 바로 같이 볼게. 자, 200번은 같이 봅시다. 문제가 좀 지저분해서 요 선생님 잘 설명해 볼게.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A, B의 길이가 3인 선분이 있는데 길이가 3인 선분이 있는데 3등분점 1, 1, 1 이렇게 쪼개가지고 D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점 A에서 각 세타로 선분을 긋고 원이랑 만나는 점에서 중심을 지나게끔 선분을 만나서 만나는 점을 Q 이렇게 잡겠대. 그래서 AQ의 길이를 F 세타라고 잡겠대. AQ의 길이를 F 세타라고 잡겠다. 근데 이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는 코사인 값이 8분의 7이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특정한 세타 제로가 있겠지. 이걸 만족하는 특정한 세타 제로에 대해서 F 프라임 세타 제로 값을 구하래. 문제가 좀 되게 까다롭잖아. 저 세타 제로를 찾을 수 없어. 저거 특수각 아니잖아. 당연히 세타 제로 찾는 거 아니라고. 당연히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인 어떤 값이 있어. 그걸 집어넣으래. 그걸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접근할 거야? F 세타를 찾아야지. F 세타를 찾아. 그 다음에 미분해. 그 다음에 세타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라고? 세타 제로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자, 근데 이게 딱 그 종속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문제거든. 잘 봅시다. F 세타 구하고 싶어.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가 1이야. 요 길이가 F, 요 길이가 F 세타야. 빨리 못 쓰고 싶어. F 세타를 뭘 이용해서 구하고 싶어.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코사인 법칙 만능설이야. 코사인 법칙 만능이라고. 너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삼각형에서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특히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코사인 법칙, 각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사인 법칙이야. 잘 봐. 각을 2개 줬어. 삼각형에서 각을 2개 줬어. 그리고 길이를 하나 줬는데 그 길이 하나가 근데 각을 2개 줬다는 얘기는 3개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각을 2개 줬다는 얘기는 3개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변의 길이가 하나 주어져 있다. 빨리 무슨 생각? 고민 없이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 쓰면 바로 표현된다고. 그거 제외하고는 다 코사인 법칙이야. 하나 더 있다. 사인 법칙 하나 더 있어. 뭐야? 사인 법칙 무조건 사인 법칙 떠올려야 되는 거 하나 있어. 딱 하나. 외접원. 외접원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고민 없지. 요거 말고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 코사인 법칙 쓰고 싶어. F 세타를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각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가 필요해. 근데 지금 세타를 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잘 생각해봐. 저 셋 중에 세타랑 관련된 각 딱 하나 있어. 세타랑 관련된 각 딱 하나 있어. 뭘까? 이거 같아? 아니야. 뭐야? 요거지. 외곽. 맞아?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놔야 돼. 이렇게 둘게. 그래서 세타 알파 종속관계 쓰라는 거야. 세타가 변하면 알파도 변하는 거 맞니?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냐? 여기가 세타 더하기 알파지. 그래서 세타 더하기 알파 가지고 F 세타를 표현할 수 있어. 잘 차근차근 해봅시다. 코사인 법칙부터 써볼게. 요 놈의 제곱. F 세타의 제곱은
요 놈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의 제곱이니까 5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4라고 바로 쓰자.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가 돼? 뭐가 돼? 덧셈 정리가 되는 거지. 코사인 덧셈 정리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지. 얘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알파지. 요거지. 그러니까 나 지금 빨리 뭐가 필요해? 세타랑 알파의 관계가 필요해. 다시 빨리 봐봐. 그림 봐. 세타랑 알파 관계 봐봐. 뭐 쓰면 돼? 세타랑 알파 관계 뭐 쓰면 되지? 이런 걸 익혀야 된다고. 사인 법칙. 각정보 2개잖아. 무조건 사인 법칙. 마주보고 있는 길이 또 예술로 줬네. 예술로 줬다고. 사인 세타분의 1. 뭐랑 똑같아야 돼? 사인 알파분의 2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사인 알파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네. 요거랑 똑같네. 그래서 저기까지 왔어. 자,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이제. 자,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f 프라임 세타 제로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f 프라임 세타에다가 세타 제로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 양변 미분해 볼게. 우선 양변 미분해 볼게. 양변 미분해 2배의 f 세타에 f 프라임 세타 이렇게 오겠지. 는 이 미분 상수니까 없어지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4에 사인 플러스로 바뀌겠네.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올 거고 조심해야 돼. 합성함수 미분이지? 요거 미분해야 돼. 나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야. 요거 미분하면 1. 알파랑 세타랑 종속관계야. 종속관계야. 알파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 못 하잖아? 알파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인데 그거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고 알파 프라임 써주면 되는 거 아니? 이거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할 거야? 세타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야? 세타 제로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쓸게. 세타에다가 세타 제로 집어넣을 거야. 세타 제로 집어넣을 거고 세타 제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알파도 세타 제로일 때 알파 값이 있겠지. 또 뭐도 있을 거야? 알파 프라임도 세타 제로일 때의 알파 프라임 값이 있을 거라고. 그걸 다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결국은 다 찾아야 돼. 자, 근데 뭐 쓸 거야? 나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인 거라 차근차근 할게.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 제로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25니까 여기가 15인가? 루트 15인가? 그래서 사인 세타 제로는 8분의 루트 15야. 이렇게. 그럼 잘 봐. 얘가 세타 제로일 때 사인 알파 값이 존재하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사인 세타 제로는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하자.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이 관계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루트 15니까 4분의 루트 15가 나오네. 얘가 4분의 루트 15가 나와. 그러면 코사인 알파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그거는 4분의 1인 거 맞니? 뭐 그냥 식이 쉬우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럼 이제 차근차근 다 해야 돼. 요거부터 해봅시다. 내가 f 세타 제로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돼. 이 계산해야 돼. 코사인 세타가 여기다 세타 제로 집어넣을 거잖아. 그래서 이거 알파 제로라고 쓸게 이제부터 그냥. 너무 귀찮아지니까. 이거 계산합시다.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고 코사인 알파 제로가 4분의 1이거든. 32분의 7 빼기 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루트 15고 사인 셋 알파 제로가 4분의 루트 15야. 32분의 15. 32분의 15. 그럼 32분의 8. 그러면 4 마이너스 4 약분하면 8이니까 1 나오네. 플러스 1. F 세타 제곱이 6이야.
그러니까 F 세타가 세타 제로가 얘가 얼마? 루트 6. 이거 루트 6. 이렇게 나왔어. 또 계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요거 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알파 제로. 계산해. 사인 법칙. 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알파 제로,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알파 제로. 계산합시다. 사인 세타 제로 8분의 루트 15, 8분의 루트 15, 4분의 1 더하기 8분의 7이었나? 8분의 7, 4분의 루트 15. 여기다 4를 곱할 거야. 4 지울게.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이 구해야 되네. 알파 프라임. 요거 미분해야겠다. 이거 미분해 알파 프라임 구할 수 있겠지. 양변 미분합시다. 양변 미분. 세타에 대해서 2 사인 세타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요거 미분할 거야. 근데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곱하기 알파 프라임이야. 근데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어? 세타 제로일 때 알파 프라임 구하고 싶잖아. 세타 제로일 때, 제로일 때, 제로일 때. 그러면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 그러니까 4분의 7이네. 는 코사인 알파 제로가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게. 알파 프라임 제로 얼마? 7. 얘 7. 그럼 곱하기 8 없어지네. 없어지겠다. 그래서 얘가 루트 15 더하기 7 루트 15야? 루트 15 맞나? 응. 루트 15 더하기 7 루트 이렇게 되겠다. 그럼 f 프라임 세타 제로는 2 루트 6으로 나누면 되겠지. 2 루트 6으로 나누면 되겠다. 계산 안 할게. 여기 답이 되겠다. 저기 답이야. 그래서 아마 저거 정리하면 좀 이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산 뭐 잘못했나? 정리하면 아마 좀 이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여기가 7 루트 15 7 루트 15니까 8 루트 15지? 그치? 이쁘게 나오지? 야, 계산하자. 4 약분하면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그럼 2분의 80 40이 답이 되겠네. 40이 답이 되겠다. 지금 무슨 행동을 해나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종속관계 찾아가지고 값이고 미분계수고 특정한 값에서의 관계를 계속 찾는 거야. 지금 이걸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봐. 알파 제로를 세타 알파를 세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건 종속관계로밖에 문제를 못 푼다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고 편해지는 경우가 많을 거야. 굳이 내가 고지고대로 식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끝판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서 괜찮은 문제였고 198번은 30번 문제치고 생각보다 괜찮거든. 198번 한번 해봅시다. 198번 하고 쉴게. 198번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저번 시간보다 어제보다 질문이 더 없어서 훨씬 빠르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갑시다. 요즘에는 학교 아파서 빠지면 출결 막 칼같이 체크하니? 아니면 좀 봐주니? 칼같이 체크하니? 그거 받으면 괜찮아? 출석 인정해주고? 교실에 아픈 애 있다. 학교 가지 마. 응? 그 피해야 돼. 아프면 안 된다고. 응? 고3 때는 건강관리 잘해야 돼. 요즘에 다시 또 감기가 날리고만.
같이 봅시다. 손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서 같이 봅시다. 계속 이제 다 똑같아. 진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지금 문제를 보면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AB 위에 이 길이가 4가 되도록 점 C를 잡겠대. 그 다음에 점 C에서 각이 세타가 되도록 P 잡고 P에서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만나는 점 Q라고 잡겠대. 여기서는 두 가지 행동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딱 두 가지 행동만 하면 돼. 첫 번째 무조건 뭐부터? 중심부터. 맞아. 중심부터 잡아야지. 중심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5라고 잡을게. 그럼 요 길이가 1이 되겠네. 이렇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P에서 수선의 발이 되도록 현을 내렸어. 무슨 말이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수직, 이등분,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 구해가지고 2배. 아니면 뭐 요거 넓이 요거 그냥 한 방에 하면 되겠다. 한 방에 하자. 요게 낫겠다.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네. X.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 위에 한 점과 중심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순간 1, 5, x 코사인 법칙. 그치? 그럼 x랑 세타의 관계 나와서 삼각형의 넓이가 s 세타라고? s 세타가 2분의 1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사인 2 세타가 되겠지. 여기 세타니까 요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미분할 때 x 세타가 무슨 관계? 종속 관계니까 특정한 값에서의 x값, x'값 구하면 끝이겠다. 그러니까 x 세타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게 코사인 법칙인 거지. 코사인 세타는 지금 1의 제곱 더하기 2x 분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24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나오겠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4분의 파이일 때 값을 구해야 되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내가 혼자 풀 때는 내가 사실 그냥 x를 쓰고 싶어가지고 x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썼거든. x제곱은 25 더하기 1 빼기 이걸 썼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너네가 이걸 정리를 해. 한 번만 두 가지 방법 한번 해볼게.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x제곱 이거 넘어가면 2 코사인 세타 x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4는 0. 그치. 그럼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x는 코사인 세타 뿔마 루트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4. 96? 네, 4. 맞나? 96 맞나?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24지. 뭐 하는 거야? 플러스 24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근데 x가 길이니까 무조건 플러스겠네. 이게 x네. 집어넣어도 돼. 집어넣어서 미분해서 해도 되지. 그리고 세타가 4분의 파이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니까 집어넣으면 x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미분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가 내가 지금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한 번만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집어넣자. 한 김에. 여기다 세타에다 4분의 파이 집어넣자. 그럼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x는 그것도 사실 그냥 x는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 x가 4분의 파이일 때 x라는 뜻이잖아.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x는 2분의 루트 2에다가 2분의 49니까 루트 2분의 7이네. 2분의 7 루트 2네. 이거 아름답네. 4 루트 2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4 루트 2야. 미분해보자. 양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너무 지저분하려나? 해볼게. 한 김에. 뭐 해도 되니까 4x 제곱분의 2x 곱하기 2x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 곱하면 되니까 2x 제곱 플러스 48 곱하기 x 프라임 이렇게 붙겠지. 그치? 그럼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x가 지금 뭐냐면 4루트이거든? 4루트. 지금 이것만 좀 계산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2로 약분할게. 24 이렇게 되겠다. 그럼 x제곱이 16 곱하기 32 64분의
여기도 얼마야? 30이지. 32 56 곱하기 x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여기 계산 안 할게. 정리하면 x 프라임 나오지. 그럼 이제 여기 가봐. 미분해 s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내려오면 x 곱하기 x 프라임 붙겠지. 맞니?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분의 1 x 제곱에 사인 2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에다가 2세타 미분하면 2니까 이거 없어지겠다. 이러고 나서 내가 지금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야.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4루트 2가 된다고. 그렇지. x 4루트 2잖아. x 프라임 하자 그냥. 56분의 64 8로 나누면 8분의 7이지. 7분의 8 마이너스 7분의 4루트 2 마이너스 7분의 4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사인 2세타 1인가? 1? 얘 0 아니니? 코사인 4분의 2분의 파이는 0. 이거 나오네.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겠다. 여기다 마이너스 7 곱하래. 이렇게 32가 답이겠다. 32가 답이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x 찾아도 돼. 나 이거 미분하기 너무 끔찍. 뭐 그게 그건가? 비슷한가? 해도 되고 종속관계식 써도 되고 종속관계식 써도 되고. 이게 음함수 미분법 조금만 더 얘기할게. 이게 뭐다? 라이프니츠의 위험이다. 라이프니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 음함수 미분이잖아. 음함수 미분 관계식 가지고 얼마든지 미분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다. 좀 쉬었다가 197번도 아주 좋은 문제여서 쉬었다 합시다. 넉넉하게 쉴게. 15분까지 쉴게.